회사 앞 주차장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뒷문을 공손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직원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혹시 회장님 아니야? 아침 햇살 아래 그의 모습은 품격 있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 전만 해도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길가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는 어제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2살 직장인 한지은은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은 언제나 고단했습니다. 중소기업 격리 사원인 그녀의 월급은 세전 200만 원. 월세와 공과금을 빼고 나면 남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특히나 힘든 하루였습니다. 상사에게 혼나고 동료들 앞에서 망신까지 당했습니다. 지은은 편의점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습니다. 이번 주는 아껴야 해.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어귀를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지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두운 골목 한쪽에 한 노인이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약봉지가 떨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남의 일에 나섰다가 오히려 피해보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국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지친 눈빛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조금 쉬면 됩니다. 하지만 노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녀는 노인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노인의 몸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사람의 몸이었습니다. 근처 응급실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노인을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중간에 노인이 몇 번이나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노인을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검진 후 말했습니다. 심한 저혈당이네요.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입원까지는 아니고 링거 맞으시면 괜찮아질 겁니다. 치료비는 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노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저 돈이 없어서요. 지은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오늘 받은 월급 중 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확히 50만 원. 이번 달 생활비로 쓰려던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이번 달은 정말 빠듯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노인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이럴 수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납을 진행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는 순간 지은의 통장 잔액은 거의 바닥났습니다. 링거를 맞는 동안 지은은 노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으실 필요 없어요. 누구나 힘들 때 있잖아요. 아니요, 반드시 이 은혜는 갚겠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노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네, 덕분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병원을 나갔습니다. 지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힘들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통장을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은 돈은 10,000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이걸로 버텨야 한다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은 도왔으니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모두 창가로 몰려 있었습니다. 저기 좀 봐, 무슨 차야? 진짜 비싸 보인다. 지은도 궁금해서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회사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특별한 번호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열자 한 노신사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지은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어제 그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급 정장에 반짝이는 구두 품격 있는 자세.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 누구야? 회장님 같은데? 운전기사가 회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지은 씨 계십니까?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지은은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신사는 그녀를 보자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은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노신사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제 치료비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조금 담았습니다. 지은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받을 수 없어요. 꼭 받아주셔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회장 박준혁.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제 자신이 도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남자친구 민준을 만났습니다. 사귄 지 석 달째 되는 남자였습니다. 민준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이상해. 지은은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민준은 이야기를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회장님 이름이 뭐라고 했어? 박준혁이요, 대한건설 회장님이래요. 민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지은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민준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나 평범한 회사원 아니야. 아버지가 대한건설 회장이시고 나는 그 아들이야. 처음부터 말하지 못한 건 내가 내 집안 때문에 나를 만나는 건 아닐까 걱정돼서였어. 지은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어제 제가 도운 분이 민준 시아버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아버지가 가끔 이러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처럼 돌아다니시면서 세상을 보신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을까? 며칠 후 민준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지은은 긴장한 채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박준혁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을 보자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은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회장님이라니 이제 곧 가족이 될 텐데 편하게 아버님이라 부르세요. 지은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박 회장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약을 먹어야 하는데 물도 없었죠. 길거리에 주저앉았을 때 아무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바쁘게 지나갔고 누군가는 일부러 피해가기도 했습니다. 그때 지은 씨가 다가와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따뜻한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손을 내민다는 것을요.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당연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은 씨, 당신은 제 아들이 만난 사람 중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재산도 학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누군가를 칭찬하시는 건 처음 봤어. 정말 마음에 드신 것 같아.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그 노인을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손을 내민 건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 힘들어 보였고 도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민주는 지은에게 청혼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지은아, 나와 결혼해 줄래?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박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 씨 축하합니다.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앞으로 제가 지은 씨에게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세상을 따뜻하게 보는 그 마음 잃지 말아주세요. 제가 평생 지키고 싶었던 마음인데 어느새 잊고 살았습니다. 지은 씨를 보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잊지 않겠습니다. 결혼식 날 박 회장은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사람의 만남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 며느리는 제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입니다. 그때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단지 힘든 사람을 도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서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골목길에서 만난 노인이 지금은 자신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결혼 후 지은은 회사를 그만두고 박 회장의 제안으로 재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받은 따뜻함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차례야. 어느 날 재단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노숙자가 있는데 도와줄 수 있나요? 지은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주소 알려주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한 노인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에서 예전 박 회장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병원 가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만.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누구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 분을 도와드렸어. 예전 아버님처럼 길에 쓰러져 계셨거든. 민준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아니야. 예전에는 도와드리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게 기쁨이 됐어. 그게 더 큰 변화 아닐까? 그날 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밤 그 골목길을 지나치지 않았다면, 만약 그 노인을 못 본 척했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거저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인생을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몇 년 후 지은과 민준 사이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박 회장은 손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면 좋겠구나. 지은은 아기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잘 가르칠게요, 아버님.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법을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이 아이는 세상 어디서든 사랑받을 거야. 지은은 아기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꼭 가르쳐 줄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박 회장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병상에 누운 그는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 씨, 그날 밤 당신이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외로운 노인으로 죽었을 겁니다. 당신 덕분에 따뜻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제게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진심의 가치를요. 박 회장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에 전해주세요.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지은이 재단에서 도왔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한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사모님에게서도 느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사람은 저예요.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따뜻함을 실천할 기회를 주셔서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날 밤 병원 영수증과 박 회장이 처음 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영수증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50만 원.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얻은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족과 사랑 그리고 인생의 의미. 딸이 방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엄마 뭐 보고 있어요? 지은은 딸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인생을 바꾼 영수증이야. 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영수증이 인생을 바꿔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엄마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 그리고 너도 태어날 수 있었지. 딸은 신기한 듯 영수증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정말 많단다. 친절과 따뜻함 그리고 진심. 그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커서 사람들한테 친절할 거예요. 지은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그렇게만 잘하다오. 그럼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가 될 거야. 그날 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잘 계시죠? 제가 아버님께 배운 것들 잘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딸한테도 가르치고 있어요. 진심의 가치를요.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별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저 별 중 하나가 아버님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며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지은의 딸은 자라서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길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지은은 딸을 안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어땠니? 딸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순간 엄마가 왜 항상 사람들을 도우시는지 알 것 같았어요. 지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누군가를 도왔을 때 느끼는 그 따뜻함. 그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상이란다. 민준이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오늘 또 좋은 일 했다면서요? 역시 엄마 딸이야. 지은은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거죠. 따뜻한 마음을요.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손녀까지 이렇게 잘하는 걸 보시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흐뭇해하고 계시겠죠. 그날 밤 지은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박 회장을 처음 만난 날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길에서 쓰러진 노인을 도와드렸다. 병원비로 50만 원을 썼다. 이번 달은 정말 힘들 것 같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누군가를 도운다는 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구나. 지은은 그 글을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50만 원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가족을 만들어 줄 거라는 것을.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며칠 후 지은은 재단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사님, 이번 프로그램은 예산이 꽤 많이 드는데요. 정말 진행하시겠어요? 지은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의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할 순 없어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지은의 그런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숫자나 예산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작은 도움만 있으면 일어설 수 있을까? 지은은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를. 그게 박 회장님께 보답하는 길이니까.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한 젊은 여성이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병원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이 예전 자신의 모습 같아서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인데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제 명함이에요. 저는 재단에서 일하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여성은 명함을 받아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도와주시나요? 지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누구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세상 아닐까요? 여성은 명함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는군요. 지은은 여성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힘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지하철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아버님이 보여주신 따뜻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집에 도착하니 딸이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건데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래요. 지은은 딸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랑 할아버지를 보면 알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지은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그걸 아는 게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딸은 엄마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요. 지은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럼 할아버지도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은 것 같아요. 민준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지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딸을 보면 아버님이 보여요. 따뜻한 마음이 대물림되는 것 같아서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던 거였어.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물려주는 것.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우리가 잘 지켜나가요. 그리고 우리 딸에게도 잘 전해주고요. 민주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야. 당신이 그날 밤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지은은 남편의 품에 안겨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기적이었을지도요. 시간이 흘러 지은의 딸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딸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를 묻자 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와 할아버지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게 우리 가족이 해야 할 일 같아요. 지은은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정말 잘 생각했어.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졸업 후 딸은 지은이 일하는 재단에 들어왔습니다. 첫 출근 날 딸은 엄마 사무실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모두 할아버지 덕분이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할아버지와 엄마가 만난 그날 밤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야. 딸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50만 원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다니. 지은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돈의 가치는 액수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엄마는 그날 50만 원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도왔어.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만들었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의미 있게 돈을 쓰는 사람이 될게요. 그날 저녁 지은은 박 회장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길이었습니다. 묘소 앞에 앉아 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우리 딸이 재단에 첫 출근했어요.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사람들을 돕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박 회장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고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골목길에 쓰러져 있던 노인, 떨리던 손, 창백한 얼굴, 그리고 자신이 내민 손. 그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지은은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제게 진심의 가치를 가르쳐 주셔서요. 그리고 따뜻한 가족을 만들어 주셔서요. 묘소를 나오는 길에 지은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서로에게 조금씩만 따뜻하다면, 만약 모두가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은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서 한 학생이 잔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점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학생 것까지 제가 계산할게요. 학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낼 수 있어요. 지은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학생 때는 다들 어렵잖아요. 제가 학생 때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을 갚는 거예요. 학생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지은은 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게 제게 보답하는 길이에요. 집에 도착하니 민준과 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세요?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묘소 다녀왔어. 오늘따라 뵙고 싶더라. 민준이 일어나 아내를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으시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그래요. 아버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서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딸이 다가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잘하고 계세요. 할아버지도 분명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은은 딸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엄마는 힘이 나.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박 회장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사셨어요.
재벌 회장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진짜 자신을 숨기고 사셨죠. 그래서 가끔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다니셨대요. 진짜 세상을 보고 싶어서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그럼 그날 밤도 그런 날이었던 거네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날따라 몸이 안 좋으셨대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드시고 약만 드시다가 결국 쓰러지신 거죠. 딸이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안 도와드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마 큰일 날 뻔했어요. 그날 혈당이 너무 떨어져서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대요.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구나. 민준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만들어준 거고요. 그날 밤 지은은 잠이 오지 않아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을까? 그리고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을까? 지은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받은 따뜻함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재단 사무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칠 전 지하철에서 명함을 받았던 여성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정말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지은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 시간 되세요?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해요. 여성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후에 여성이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지은은 그녀를 편하게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주세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최근 큰 병에 걸렸다는 것.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지은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재단에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여성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말요? 제 같은 사람도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누구나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해요. 서로 돕는 게 사는 거예요. 며칠 후 여성의 치료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여성은 재단을 다시 찾아와 지은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지은은 여성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은혜라니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시면 다른 분을 도와주세요. 그게 저에게 보답하는 거예요. 여성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딸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 분을 도와드렸어. 정말 힘든 상황이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뻤어.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요?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예전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거든. 그때 느꼈어. 도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다른 사람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해. 딸은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지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넌 이미 그렇게 잘하고 있어.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세월은 계속 흘렀고 지은은 어느덧 환갑을 맞았습니다. 환갑잔치에는 그동안 그녀가 도왔던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은 그들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야. 저녁 무렵 민준이 무대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제 아내의 환갑입니다. 아내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 시작은 30년 전어는 가을밤이었습니다. 민주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습니다. 골목길에 쓰러진 노인을 도운 일, 자신의 전 재산 50만 원을 내준 일, 그리고 그 노인이 바로 제 아버지였다는 일. 하객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내의 그 작은 선택이 오늘 우리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이 아내의 도움을 받으셨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고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무대로 나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평생 존경해요. 엄마처럼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지은은 딸을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넌 이미 그렇게 살고 있어. 엄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발코니에 섰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처럼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님, 저 잘 살았죠? 아버님이 보여주신 따뜻함 잘 지켰어요. 그리고 우리 딸에게도 잘 전했고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박 회장의 대답 같았습니다. 잘했어, 수고했어.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 인생에 와주셔서요. 그리고 따뜻함을 가르쳐 주셔서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작은 선택들로 만들어지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를 도울지 말지, 따뜻하게 대할지 차갑게 지나칠지, 그 작은 선택이 때로는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지은의 5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고 가족을 만들었으며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진심과 따뜻함, 그리고 사람을 향한 마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오늘 혹시 길에서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보신다면 잠시 멈춰 서 주시겠어요? 그 한 번의 멈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반드시 당신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니까요.